정치마수다. 오늘은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86.6%. 예. 예상하셨죠? 뭐 이 정도? 네. 예. 그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70% 중반대 예.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 80%를 넘어서는 이제 몇 프로 예상하셨다고요, 원래? 70% 아, 예. 중반대 70 한 4, 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2015년 혁신위원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방금 이낙연 대표도 죄송합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여성 가해 피해 여성에게도 이제 죄송하다라는 두 가지의 이제 예. 국민들께 대한 번복에 대한 죄송함과 그다음에 피해 여성에 대한 죄송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과를 드렸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예. 사과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 더 네. 여쭤보면 당원들은 뭐 압도적인 역시 의견을 묻는 의도대로 찬성을 했는데 네네.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 비판적인 분들은 죄송하면 약속 지키지 뭘 그렇게 죄송하다고 자꾸 그러나 뭐 이런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지적을 하시는 우리 분들이 당내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가장 먼저 이제 촉발시켰던 이 발언이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헌 96조에 우리의 기책 사유가 있었을 때는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예.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전당대 전이었었죠. 예. 거기에 이제 이낙연 당시 후보는 저 논의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당시 또 김부겸 후보도 예. 정당의 존재는 선거를 하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후보를 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하면서 당시에 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이미 이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공천하십니까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예.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많은 국민들도 민주당이 후보 공천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비난과 비판들은 일정 정도 감내하고 가야 되는 비판과 비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내해야 된다. 자, 이채우 보시기에는 저도 낼 거라 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누차 그렇게 얘기했고 다만 이번에 어떤 형식을 취할까라는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그 해당 당원이 적시하는 그런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닌 아니면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결국 후자에 가깝게 예. 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다만 이번에 당원을 고치는 과정 중에서 그 전구 신구 조문을 대비해 보면은 저는 참 특이했던 게 이 당원을 저는 삭제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게 정당이 지킬 수 있는 당원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사퇴를 한 것인데 정당에서 이걸 만약 개선하겠다고 하려 그러면은 앞으로 사전 검증에서 이걸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슨 방법으로 사전을 검증합니까? 그거는 뭐 사람이 생긴 거 보고 검증합니까? 뭘 보고 검증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선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예. 애초에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당의 귀책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당히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투표에 붙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희한한 당원이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원들한테 물어서 내라 할 땐 내겠습니다. 이건 앞에 게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 살아버린 겁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냥 상식선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이 당원 개정안이 내일 중앙위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은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투표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의 결과가 만약에 다음 3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면 또 그때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또 이번에 현역 의원이 만약에 그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또 보궐선거에 메우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귀책 사유가 또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거 선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당원으로서 또는 이 당규로서 의미가 없는 조항인데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이번에 한 번 맞을 매를 앞으로 계속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의미가 예, 없는 바로, 예.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합의하에서 선거법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 원 후보를 낼 수 없다라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시점에 김종인 대표도 비난을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네. 비난을 하고 있고, 주요 야당 정치인들이 보궐선거 기책 사유에 있어서의 보궐선거가 발생했었을 때 기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놓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개정으로 진화하면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예. 역사적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 합의로 안 되고 그냥 정쟁적인 내용으로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또 우리 때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하는 내로남불의 새로운 버전들이 또 재현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이 기회에 정리해보자.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철학의 차이라고 보는 예.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이 당원을 보면서 애초에 이 당원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당원이었다. 거기서 왜냐면- 약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왜냐면 양 의원님은 양당 합의로 그런 모든 당이 예. 그걸 수용할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거법 지금? 개정을 예, 요구를 하는 선거법 거죠. 예, 개정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려고 해도 알고 보증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공천이란 게 그런 겁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걸 정당이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을 검증해봤더니 참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의 이름을 걸고 추천한다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 납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검증 가능한 자료가 있는 예.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검증이고 당이 보증을 선 것이라면은 이 조항이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공직자가 선거 전에는 아무 결격 사유가 없었다가 당선되고 나가지고 행정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헌법상 맞는 것인지, 저는 이거 연좌의 개념이라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 의원님 말씀대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운다라는 개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 전 그래서 이번에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비례대표 당선되신 분들 중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뭐 재산 신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당이 책임을 된다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떤 그 두 분의 시장과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 사전에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하려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반헌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니 누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거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까 양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그 귀책 사유가 검증 부실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건 당원 당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영역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좀 더 확보돼야 된다.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네.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불문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나머지 다만 이번 건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추동력을 갖기에는 이번 건은 너무나도 개인 비위에 가까운 건이다. 이 정도 저는 생각이 제가 듣기로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상당 부분은 예. 일리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쪼개면 네. 기책 사유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딱 보궐선거를 심플하게 해야 된다.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선출직 중에 대부분 그러면 배지가 되겠는데, 배지가 떨어지든 그다음에 그만두게 되든 하면 그 당에 있어서는 그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론적 이 제도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 또 방법도 또 보궐선거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선거에 있어서의 차점자를 승계시키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궐선거보다는 네. 차점자의 승계 문제로 글쎄 말입니다. 논의를 모아간다면 네. 사회적 비용도 안 들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번의 정쟁과 그다음에 정치투쟁들을 방어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이든 시정이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의견을 모으면 얼마든지 저는 뭐 상당히 조율할 합리적인 수- 의견이다. 조율을 뭐 할 수 있을 것 생각을 하고요. 같은데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만 이제 일리가 정당의 있으면- 귀책 예. 사유가 어디까지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이견이 있어도 또 양 의원 말씀도 그렇다면 그 일일이 어떻게 그 세부적인 기준을 다루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공천에 예. 대한 책임을 져야죠. 정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그럴 개연성이 있거나 잠재적 범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이세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증 불가능하죠.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다만-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을 했었으면 원인 제공자의
제공을 한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그 바로 차점자로 승계한다 하면 사실적 그 논란과 그렇습니다.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두 분 뭐 이 논의에 있어서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측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런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채호랑 무슨 당연히 말이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말 바꾸기를 이제 지적할 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 조항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말고도 결국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 제가 아까 봤을 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그러니까 표를 위해 가지고 해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혁신안이라고 알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말 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까 양 의원님이랑 제가 그렇습니다. 논의한 것처럼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입니다. 말 바꾸기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예. 해서 떨어진 게 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보궐선거 예. 출마를 예. 해본 예. 또 그 경력이 있는 또 이채구도 예. 있고 예. 그럴 때 이제 이 정치 공세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어쨌든 민주당 자체가 약속했던 부분을 그 번복하고 있는 예. 그 과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사과를 한다 한들 여기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를 강하게 이제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느냐면 작년에는 다 입 다물고 조용하더만. 예? 작년에는 입 다물고 조용하더만. 그리고 언론들도 계속해서 뭐 보궐선거 비용을 갖다가 사고 친대서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작년 제 보궐선거 할 때는 아무도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 안 하더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죠. 왜냐하면 이쪽은 약속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이 예. 흥분을 할까 하는데 결국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번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비판받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이대로 비판받고 뭉개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판을 옮겨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난하는 쪽에서야 뭐 끝까지 비난을 해야겠죠 또. 1년에 2번 떨어지는 게요. 이런 보궐선거 때문에 1년에 2번 떨어지잖아요. 1년 만에 제가 2번 떨어졌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나오냐? 이제 싸움은 불을 붙겠죠, 이제 곧. 예. 근데 누구 나오느냐 이건데 예. 민주당은 많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예. 뭐 제가 매번 뭐 나오시면 묻지만 지금 예. 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박영선 그 중기청 장관, 그다음에 우상호 위원, 그다음에 그 또 한 명이 누구죠? 박주민 의원. 네, 박주민 박주민 의원. 이제 그 네. 전 박주민 최고위원 의원이 이제 섭섭해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탁 안 떠오른다는 건 염두에 별로. 왜 그러세요? 이제 네 분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떠오르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예선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지난 그 당내 경선에서 그러면서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서울시장이 우선이냐라는 저울 위에 또 한번 서겠죠. 예. 추미애 장관이 움직이는 폭은 아주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그 뭐 12월 개강설이 나올 때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박영선 장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이 관심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내 당 대표를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네. 당 대표를 출마한 상황에 있어서 슬로건을 어중간한 시대 전환을 걸고 슬로건 그 나올 거냐 안 그러면 세대 교체를 전면화하고 나올 거냐에 따라서 또 그 언론과 서울 시민의 관심이 또 바뀌겠죠. 이거는 지켜볼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만한 사안 아니냐. 자, 지금 언뜻 들으셔도 민주당은 좀 어떤 이 흥행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 지금 흥행 요소가 잘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특히. 저는 예. 어차피 이제 가상 대결이라는 걸 예. 이제 언론사에서 11월 지나면서 많이 붙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언급되었던 4분 정도 되는 예. 민주당 주자들과 또 저희 당에서도 언급되는 분들 예. 또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까지 해가지고 예. 언론사나 아니면 각 정당의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가상 대결을 많이 붙일 겁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본인과의 기록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두고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어떤 매치업이 나오느냐. 예전에도 오세훈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때 선거 직전까지도 한나라당 후보는 맹영규 장관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야당에서
결국 강금실이라는 아주 이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신선한 인물을 찾자라는 쪽으로 여론이 몰리면서 당심이 몰리면서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죠. 이런 것처럼 결국 이 서울시장이라는 큰 선거는 뭐 이런 나간다고 마음 먹고 오늘부터 서울 시민들과 막걸리 마시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인지도가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는 사람들이 눈치 게임을 좀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의 경우에 이쪽은 이렇게 아까 툭 여쭤봐도 줄줄줄줄 튀어나오는데 야당은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저희도 여론조사 실력으로 한번 연구소에서 돌리고 있지만은 제가 뭐 결과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당의 이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희 당의 고민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대선 주자급 인물 중에 누군가 희생해가지고 개인에겐 희생이겠죠. 왜냐면 대선 나가지 못하니까 서울시장 주자로 나오느냐. 그것이 아까 말했던 안철수 대표부터 해서 오세훈 시장 등등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완전 신진 인물 같은 경우에도 등판을 할 계획이 있다면은 저희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는 다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혜성처럼 등장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 길 가는 사람 중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그 서울시장 후보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들 이제 최고의 전략을 위해서 눈치 보기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후보가 부족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냥 후보가 부족하잖아요. 인물 아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가상 대결도 그 당내 후보가 돼야 후보가 되기 위해서 가상 대결을 하는데 뭐 국민의힘도 당내 경선이 있을 것이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드러나 있는 4명 외에도 많은 그 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내 경선에서 전면화되고 거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치고 나서 본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자진해서 나서는 사람이 1차적으로 거의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물 아니고 거기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워낙 탈탈 털어놨어요. 총체를 갖고 니 안 돼, 니 안 돼, 뭐 현역 안 돼 하고 워낙 부산과 서울의 그 잠재적 후보들을 탈탈 털어놔서 김종인이 있으면 나 안 해라는 그 또 이 분위기도 저변에 흐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조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그 당헌 개정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초점을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충분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생각에는 뭐 양 의원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은 아직까지 저희의 전술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전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아니 전술이 내잖아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라는 건 결국 지금 깔린 분위기에서 누가 멍때답해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새로운 혜성 같은 주자가 등장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당시에는 정계 사실상 은퇴했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이 등장해가지고 2달 만에 이제 후보가 됐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과 비견해 봤을 때도 결코 늦지도 않고요. 지금 당내에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자는 정말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요. 박영선 장관 이야기하셨잖아요. 박영선 장관도 여류 정치인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저희 당의 이해운 대표 같은 분도 굉장히 능력 있는 여류 정치인이고 경제를 잘 알고 있고 뭐 서울에서 3선 의원까지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박영선 장관과 비견될 정도의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이미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견될 만한 후보군들은 있고 저희는 이제 최선의 전략을 위해 가지고 연막을 펴고 있는데 우리 이채구가 또 카드 하나 깠네.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건강한 그 이 보수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언론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우상호 의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조그만 관심이 있으면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 탄핵 국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멤버였고 매일같이 9시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인지도 조사를 하니 없을 정도로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이제 결국 실패를 하는데 지금부터 예전에는 낙하산이 통했는데 요즘은 많은 그 국민들이나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되고 준비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표를 주지 갑자기 떨어진 낙하산이나 혜성같이 나타났다. 혜성같이 나타나는 순간 혜성같이 사라지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진짜 가수들은 같이 노래방 가보면 딱 한 곡만 부르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나오는 노래만 다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딱 그 한 가수 준비시킵니다. 진짜 가수가 제가 뭐 어떤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진짜 가수가 그 한 곡만 부르려면 그 전에 그 한 곡 가지고 굉장히 떠야지 그 한 곡을 부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곡을 한 곡을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곡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너무 앵커께서 이채구의 이제 궁색한 그 예능을 자꾸 다큐멘터리로 받아서 비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 MB 재수감 지금 대로 가고 있는데 네. 야당부터 여쭤볼게요. 불편한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당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같은 경우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그런 사과,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 분은 탄핵이 되셨고 재판 중이고 한 분은 지금 재판이 끝나가지고 수감되시는 상황이 돼가지고 국민에 대해 사과할 기회가 오지 않겠나 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번에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MB 수감이 어떤 계기가 되느냐 했더니만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시기가 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그 사과라는 것은 결국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일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저는 연초를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을 매조지하는 느낌으로 그런 어떤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예. 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입장표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야당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시고 아까 김종인 위원장, 네. 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각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런데 이런 어떤 사안만 봐도 홍준표 바깥에 있는 분이지만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사과는 무슨 이런 어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스펙트럼이 너무 넓단 말입니다. 지금 당 자체의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지금 야당의 문제가 단면이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어쨌든 뭐 보십니까? 당이라고 예.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쨌든 뭐 선거는 아니지만은 전국위원회 총의를 모아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럼 도장 가진 사람이 우선은 방향타를 잡은 예. 것이거든요. 이 점에 있어가지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저희 당원들이 전국위를 통해서 준 사명이라고 하면 지형을 넓히라는 겁니다. 예. 지형을 넓히라 하면 어떤 선거에서든지 앞으로 양당 체제가 정착되면은 51% 이상의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 당이 이제 뻗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대표 나름의 어쨌든 보수층을 공략하는 발언으로 그걸 했겠지만은 지금 당원들이 모아준 뜻이라는 거는 무조건 지형을 넓혀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지금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지금 중간 차에 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내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채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신 일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유승민 대표가 대선 후보 된다면 인사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외에는 사적인 접촉은 예. 없습니다. 저는 방통위 시절에 예. 업무 보고하러 청와대 이제 종종 들어가면 예. 이제 자주 종종 보고 예.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좀 살살해라. 예. 제가 워낙 이제 당시에 예. 정부 내에서 청와대를 비판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살살해라 이 말이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런 지금 도착을 했는데 그 지지자들이나 시위대 소리 같은데요. 지금 정확히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 배경에 들리는 소리는 아마 항의 시위대가 항의하는 모습으로 좀 들리는데 이거 경대 노조나 이런 거. 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같은 예. 경우는 자택에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좀 늦어졌군요. 예, 예.
자, 박동원 기자 다시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저희가 1시 46분쯤에 이 씨가 집에서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후에 한 15분 만인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고요. 예. 간단한 형 집행 절차를 거쳐서 한 10여 분간 거친 뒤에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다시 출발을 예. 했고 조금 전이죠. 2시 4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 나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측근들이 오늘 자택 앞에서 아까 늦어진 이유 말씀이시죠? 네네 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측근들이 이제 이명박 씨에게 뭐 잘 다녀오시라 이렇게 예. 인사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영 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예. 이런 얘기를 측근들에게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변호인 쪽에서 저희 기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입장 표명을 왜 안 했는지 이런 얘기는 아직 들려오는 게 없죠? 네네. 예, 그렇게- 그 외에 예. 추가적인 입장은 더 이상 없었고요. 예. 중앙지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차에 탄 채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기 예.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명박 씨 모습은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는 전혀 잡히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동부구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상황에 이미 도착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이미 도착해서 이미 들어간 것 같죠? 예, 들어간 걸로 예. 취재가 됐고요. 앞에서 이제 뭐 지지자들 그리고 예. 또 반대하는 뭐 야유와 응원이 좀 섞이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소란이 소- 있긴 했는데 예. 특별한 충돌은 없었던 걸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지자들도 일반인 지지자나 항의하는 분들도 일반인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 소속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낼 일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이제 이미 지금- 도착을 했기 예,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이제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잡힐 일은 없어 보이고요. 예. 결국에 이제 지난 2월 25일에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에 251일 만에 251일이요. 재수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16년간 네.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채우면 96. 예.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삶을 구치소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어디까지 말씀을 하셔도 아니 근데 이제 뭐 저희 이야기 좀 이야기를 하면 예. 몸을 구속시킬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예. 수 없다. 저 이야기에 대한 불편함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법정에서 사실상 예.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까지 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겠다.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예. 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자신의 진실을 하늘에 구할 거냐? 예. 안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고 회개하는 모습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 10여 년을 거짓말을 하고 이제 다 들켜서 다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멋있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 이런 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예. 들어가는 저 모습들이 가정스러운 거죠. 이채호도 뭐 여기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으시죠? 이제 어떻습니까? 뭐 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검찰의 판단이 어쨌든 두 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는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바뀐 뒤에 이제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구속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섭섭함을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거는 법에 보장된 어쨌든 3번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자체는 좀 다투기 어렵지 않을까. 재심을 하려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불리한 증언인지 설명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말을 바꿔가지고 위증을 감고하면서까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견은 다른 부분엔 이견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지금 오늘 이 상황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논의는 더 뜨거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두 분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지금 한마디만 하고 예. 갈게요. BBK 사장 김경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제 예. 이제는 이명박과는 문제는 다 끝났다. 예. 그리고 이미 그때 모든 예. 그 증거 자료 다 줬는데
그 검찰에서 안 받아들였다. 이제 검찰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사실 기소까지 하게 된 것이 한동훈 3차장이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정의입니까 불의입니까? 예. 추미애 장관이 답해 주십시오. 예. 자, 오늘 이 부분은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다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